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선물, 그중에 샤넬백도 있었는데요. 그 행방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건진법사는 그동안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김 여사 비서에게 전달이 됐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서 건넨 선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영국 그라프사의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건진법사는 이 선물들을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 30일에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최근에는 샤넬 코리아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 씨가 해당 샤넬 가방을 받아서 직접 교환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네, 그 샤넬 제품 번호를 이제 추적을 해서 통일교 측이 구매한 사실 그리고 이 제품을 교환한 이력까지 확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샤넬은 제품마다 이제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번호를 조회를 하면 처음에 누가 사갔는지는 물론이고 교환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품 번호를 이제 역추적한 결과 구매자는 이모 씨였는데 이제 건진법사에게 선물을 건넸던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 처제 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씨가 구매한 가방은 이제 1,000만 원이 넘는 샤넬에서도 고가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유비서는 이걸 2번이나 교환까지 한 건데요. 처음에는 100만 원을 더 주고 이제 다른 가방으로 바꿔갔고요. 그리고 또다시 200만 원 가량을 더 주고 또 다른 가방과 또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역추적을 해서 확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제 증거가 나왔습니다. 건진법사. 진술이 달라졌습니까? 네, 검찰이 이제 건진법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진법사는 김 여사의 비서 유 씨에게 이제 샤넬 가방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다만 유 씨에게 다시 돌려받았고 결국에는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제 교환하면서 더 냈다는 그 300만 원도 자신이 내줬다. 여러 제품으로 바꿔서 여러 사람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모두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측 입장도 있습니까? 네, 김 여사 측은 일단 이제 유 씨가 가방을 받은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모르게 이제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면서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했고 소명이 된 부분이라면서 또 별도의 입장문도 냈는데요. 이렇게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 씨,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 겁니까? 네, 그 유 씨는 이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직원 출신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행정관급 비서를 맡아서 김 여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 여사 논란의 행보마다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2022년 9월에 이제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유 씨가 포착이 됐고요. 검찰 조사에서는 이제 유 씨가 디올백을 건네받은 당일에 김 여사로부터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2022년 6월에 김 여사가 이제 봉하마을을 방문하기 전날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유비서는 명 씨에게 KTX로 이동을 한다면서 내일 김영선 의원과 진영역에서 비공개로 5시에 만나는 것이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을 다 눌렀다. 공개되면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당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 여사를 다들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걸 유 씨 선에서 다 거절했다 이런 맥락으로 읽히고요. 그만큼 이제 김 여사의 만남이나 동선에 일일이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관계였다고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가까웠다 이렇게 들립니다. 변호사님, 지금 건진법사가 처음에는 잃어버렸다 했다가 김 여사 비서에게 전달된 게 확인이 되니까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 그런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잃어버렸다고 하면 혐의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계속 이 뉴스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사, 무슨 명품백, 그리고 특정 종교 집단 이야기들이 계속 어지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김 여사의 핵심 측근인 비서관이 이런 자리들에 거의 다 동석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변명한 내용과 같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변명한 내용과 같이 자신의 지시와 무관하게 자신은 전혀 모르게 그 해당되는 핵심 측근인 담당 비서가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진법사가 그 해당되는 비서와의 관계에서 김건희 여사보다 더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또 교환까지 그것도 더 비싼 금액을 가진 것들 교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1,000만 원짜리 백이 이렇게 있는지도 저는 잘 몰랐지만은 여기에 또 몇백만 원을 더하는 금액을 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인과 권력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로비하기 위해서 건넨 선물을 측근이 전달받은 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자신이 몰래 빼돌리려고 했다면은 감추는 것이 적정하지 그것을 다시 계속 교환하면서 더 높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잃어버렸다는 진술이나 혹은 이것은 전혀 무관하게 건진법사 심부름을 했다는 진술들은 지금 해당되는 비서관과 김 여사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주어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신빙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진술의 신빙성, 합리적 의심 측면에서 봤을 때 다들 다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서가 자기가 마음대로 지시도 받지 않고 김 여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이 1,000만 원이 넘는 백을 교환을 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딱 듣기에 다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되는 백이 건네진 계기와 경위 자체가 결국은 외부로부터 김 여사에게 연결을 해달라는 목적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은 일단은 그 제공한 사람이 명확하게 밝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모르겠다는 건 이건 소위 말해서 배달 사고, 횡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지위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른 다음에 계속 그것을 더 높은 금액으로 바꾸고자 했다.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또 들었다. 이것을 심지어는 건진법사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서열에 있어서는 건진법사가 제일 높은 서열이 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밝혀야 하는 의혹은 결국은 당시에 그렇게 뇌물성으로 주어진 어찌 보면은 이 백에 대한 수수 사실에 대해서 김 여사가 알았는지 지시를 했는지 만약에 지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임의로 한 거라면은 그럼 그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제 비서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김 여사가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중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이 수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몇 가지 합리적인 나머지 배경, 간접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00만 원짜리 백을 선물받은 사람이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더 써서 계속 백을 바꾼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돈이 많은 경우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평소에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자신이 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 금액의 추가 금액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누가 지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까지 보면은 확인이 좀 가능할 거다. 이 선물을 처음 건넸다는 통일교 본부장이요.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권 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윤 전 대통령 수사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뇌물은 괜히 뇌물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무언가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뇌물입니다. 소위 말해서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쓴 거고요. 특정 개인업자가 쓴 건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큰 권력과 어떻게 보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뇌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써가지고 건넨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큰 금액을 써가지고 뇌물을 건넸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추적과 관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선물을 건넸고 그 선물을 건네가고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당연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뇌물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